저희 부산 사랑하는 사이를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내 모든 걸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판결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판결이 나왔는데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에 관한 건이었는데 2년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는데 이혼 불가 이렇게 법원은 판결을 했습니다. 네, 금요일날 기사가 났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혼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홍상수 감독도 감독이지만 이 재판 결과에 따라 유책주의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혼 판단에 대해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는데요. 유책주의는 이혼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사람이 이혼 청구를 했을 때는 받아들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 계속적으로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혼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본인도 속으로는 이혼에 대해서 이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될 경우,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계속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일단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이 되면 서류상으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혼은 인정을 해주되 다만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가혹할 수 있잖아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굉장히 많이 이제 인정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균형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네. 예, 대법원 판결이 이제 2015년에 또 한 번 심리가 있었는데 이때 유책주의를 고수한 입장이 7, 그리고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 6으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랬군요. 진짜 이거 저는 근데 이혼에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 청구하는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참 미묘한데 차라리 저 부분은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부부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법에서 이혼하지 마라 이러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하긴 예전에 배우자가 이제 집을 나가서 이제 연락이 이미 끊긴 상태로 네.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이제 협의 이혼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이혼도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웠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럼 가출하고 연락 끊기고 이러면 자동으로 이혼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 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협의 이혼. 근데 협의 이혼이 안 될 경우엔 재판상 이혼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출이라는 것은 어감상 집을 나갔다라고 해서 나간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부부 관계에서는 왜 집을 나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요게 이제 이럴 때 이혼 된다 안 된다 법에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을까 네. 저희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오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가출 6개월이면 자동 이혼이 되는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로 봐서는 네. 안 된다는 것 같아. 그렇죠.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없는데 바로 볼까요? 안 돼. 안 됩니다. 일단은 자동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네. 그리고 그 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즉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네, 실제로는 정말 그 폭력을 못 당해서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장기간 이제 뭐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요. 네. 예. 그 장기간 생계라는 거를 제가 살짝 정리해드리면 가족을 위해서 홀로 외딴 섬에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남편이. 근데 전화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연락이 안 됐어요. 네, 네. 또 집에 있던 이제 부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이혼해야겠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돈은 오고 있었을 텐데. 입금은 됐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거네요. 근데 간혹 가다가 가출해서 이혼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들었는데. 같은데요. 네, 간혹이 아니고 제 말씀은 가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이혼의 규칙 사유가 된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었고요. 가출하는 거 잘못됐죠.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본인의 이기적인 마음에 의해서 가출했다고 하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서는 3년 이상 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장기 가출이
이어지면서 3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출 기간보다는 가출의 이유나 이유 처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가출해서 이제 연락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연락이 안 되는데 그건 그러면 이혼이 됩니까? 예. 소송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그럴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되는데 일단은 주소 보정 명령이라고 해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소 보정 명령으로 최근에 어디에 전입 신고를 했는지 알아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변동이 없어요. 예전에 같이 살던 주소에 그대로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도 재판에 그럼 아예 나오지 않아요. 상대방 나오지 않고 상대방 측에는 변호사도 출석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만 분명하다고 하면 이혼 선고가 인정이 됩니다. 알쏭달쏭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외도해도 성관계 안 했다면 이혼 불가?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일단 마음이 가면 이건 떠난 거죠. 마음이 가면 이거는 관계를 했든 안 했든. 근데 그때 뭐 인정하는데 잠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현장을 덮쳐야 되는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간통의 개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정수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정한 행위에는 이러한 잠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좀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인의 감정으로 지속적인 대화, 문자 메시지를 나눴거나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데이트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 포괄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해도 성관계 안 했다면 이혼 불가, 이것은 X입니다. 성관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군요. 예. 그렇죠. X네. 마음을 주고 연인 관계 비슷하게 행동을 했다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신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자의로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이런 성관계,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귀책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약혼 단계 때 다른 남성의 아이를 가지고 결혼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 다른 남성의 아이를 가지고 결혼을 해? 이거는 따질 것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약혼이라는 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약속인 건데 나 이제 결혼할 거다 한 건데 그 전에 갑자기 바람을 펴서 이렇게 이건 안 돼. 이건 무조건 이혼. 이건 무조건 이혼. 근데 여기 이제 약혼 단계 뭐 이런 단서가 달려서 그렇죠. 법이라는 게 꼭 이게 문구 하나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아니지 않나? 약혼 단계 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거 아니지. 이거 안 되지. 이건 배신이죠. 실질적으로 남편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혼인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한 바로는 혼인 관계에서의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이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혼 때라도? 결혼 이후가 아니고 네. 결혼하기 전 약혼 단계였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혼인 중에 이런 정조 의무에 위반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지금 이렇게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총 6가지나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만약에 이 일을 계속 남편이 해소하지 못하고 또는 이제 아내도 솔직하지 못하고 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난다.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유로서 이혼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만으로는 이것 때문에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귀책 배우자로서 이혼을 당해도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결혼 이후라면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상황들이 굉장히 극단적인데 자, 그럼 네 번째 볼까요? 위장 이혼을 했다가 걸리면 이혼이 취소된다? 요즘에 위장 이혼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해서 법적 책임 좀 벗어나려고. 그리고 뭐 세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 안 내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이혼 취소 안 시켜. 안 된다고요?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괘씸하잖아요, 이거. 아니. 그런 목적으로 세금을 덜 목적으로 이혼했다면 아니 안 돼. 안 돼요?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세금을 더 내게 해야지. 세금을 그렇게 손으로 그린 거니까.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도 X입니다. X군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가 확 찢었네.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셨을까? 너무 확 찢었어. 왜 화가 나셨지? 결국에 중요한 것이 이혼 의사의 합치예요. 그런데 그 위장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이혼을 일시적으로 하자라는 합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혼은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는 뭐 무효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미국 영주권을 따서 자녀들을 미국에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맞아. 부부가 이제 위장이혼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장이혼을 하고 아내가 미국에 가서 다른 이제 미국 영주권을 가진 남성하고 위장 결혼을 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낸 이후에는 다시 우리가 뭐 혼인을 해서 살자 이런 약속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위장이혼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도 이혼은 이혼이다.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은 자녀 학교도 다 잘 보내고 했는데 좀 황당한 거죠. 그래서 네. 법원에 우리는 위장이혼을 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라고 이제 청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일시적으로라도 두 부부가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혼도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거 함부로 하면 진짜 안 영영 됩니다. 이별이네. 장난이 그런데 아니네. 이런 진짜로. 경우가 있어요. 예, 어떻게요? 일방이 속아서 한 경우까지 그게 위장이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결과가 될 수 한쪽이 있어요. 속았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이때는 이 남편이 11년 정도 살았고 자녀가 네. 2명이나 있었는데 네. 내가 미 국무성에 취직을 하려면 네.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만 우리가 위장이혼을 하자라고 했고 아내는 11년 동안 살던 남편이고 또 자녀도 있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고 그럼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위장이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사실 알고 보니까 내연녀하고 살기 위해서 이혼을 했던 거죠. 네. 이 경우에는 위장이혼이 무효라고 봐서 이제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니, 그거는 정말 상식선이네. 그럼요. 예, 네. 그러네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볼까요? 이혼만은 안 하겠다는 각서. 이 각서에 효력이 있을까요? 이거 각서는 또 각서죠. 각서는 또 각서고 술 먹고 남편들 많이 각서 쓰거든요. 다 효과 없어요. 네, 다 효과 없고 안 그래서 되니까. 많이 써봤나 봐요. 아니, 그런 거 아닌데요. 예. 그래, 이건 저도 각서가 효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각서는 그냥 각서일 뿐일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네. 각서에 효력이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부부간의 각서가 뭐 무슨. 혼인관계에서의 각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에 대해서 서로 각자 전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혼할 때 재산을 이렇게 나누자라는 각서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혼만은 안 하겠다. 만약에 이 각서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폭행을 행사하거나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할 때에도 네. 나는 이혼을 못하는 거니까 신분상 그리고 내 자유에 굉장히 큰 제약이 되는 거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군요. 안 된다. 안 그리고 이거 그렇게 강제로 각서를 쓰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그 위반 행위죠. 어. 위법 네. 행위죠. 예. 진짜 이렇게 봐도 법에서는 아주 뭐라 그럴까, 쉽게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엄격한 편이에요. 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법적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는 딱 6가지 뿐이다 이러셨죠? 예, 협의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가 네, 있는데 네. 그때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입니다.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네. 2호 그리고 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을 악의로 유기했을 때, 그리고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렇군요. 자, 법에서는 이혼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